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째 이제 발표 맡게 된 안상현이고요. 저는 이제 Flow for Simultaneous Manifold Learning and Density Estimation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 닙스에 발표가 되었던 이제 논문입니다. 인덱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인트로덕션, 그리고 매니폴드 러닝 플로우, 그러니까 이 논문의 이제 메인 아이디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학습시킬지 학습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험과 결론 그리고 소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연구에서 이제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겐이나 VA는 이제 샘플링 방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확률 분포를 추적하기에는 어려워서 분포 추론 작업에 대한 유용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이제 확률 분포 추정에는 굉장히 능하지만 이제 샘플링 성능은 떨어지는 이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생성 모델들의 컨셉을 좀 결합을 해서 매니폴드 러닝과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플로우 모델을 이제 제시하였다. 이것이 이번 논문의 핵심입니다. 이제 기존의 이제 표준적인 노멀라이징 플로우와 이제 비교를 한 것인데 왼쪽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정확하게 트레이싱한 것은 아니고 데이터 주변 공간의 매니폴드와 이제 덴시티를 함께 학습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은 엠플로우인데 엠플로우로 이제 데이터의 학습을 했을 때 매니폴드와 이제 덴시티, 이게 데이터의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의 매니폴드와 덴시티만을 학습한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표준 노멀라이징 플로우와 비교를 했을 때 분포를 추정하는 데 있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엠플로우는 이제 겐과 그리고 오토인코더 그리고 기존의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이제 컨셉을 이제 합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엠플로우는 이제 인젝티브 하면서 이제 인버티블한 이제 저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를 하게 되는데 원래 플로우 기반의 생성 모델들은 차원이 축소되지 않고 이제 그 차원을 그대로 이제 변형만 시켰다가 이제 그대로 다시 복원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 엠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차원을 축소를 시켜서 이제 저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이제 매칭을 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젝티브 하다는 것은 이제 1대1 매칭이라는 것이고 이제 저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어떤 한 벡터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복원을 했을 때 데이터 스페이스에서도 딱 한 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버터블 하다는 거는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특징인데 각 연산들이 이제 각 연산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뒤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당연히 만족이 돼야 된다라는 성질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보통의 겐이나 이제 VA 그리고 오토인코더 등의 구조하고 되게 이제 비슷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데이터의 매니폴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제공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매니폴드로부터 벗어나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룰지, 그러니까 아웃 오브 디텍션 같은 부분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아마 이 부분은 라이클리후드를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추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아웃 오브 디텍션 같은 부분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저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보통 잘 알고 있는 이제 오토 인코더와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 인코더는 그냥 압축과 이제 복원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엠플로우 같은 경우는 생성과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두 개를 이제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다른 이제 플로우 베이스 모델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기존의 트루 데이터 분포에 대해서 이제 보다 정확한 근사치를 이제 제공을 하고요. 고정되어 있는 매니폴드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즈 플로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원의 축소 없이 변환되는 특징이 있는데, 엠플로우는 저차원의 레이턴 스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연산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좀 더 낮고, 네,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저차원의 레이턴 스페이스 사용하기 위해서 엠플로우에서는 이제 프로젝션 연산을 활용을 해서 차원을 축소하고, 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디노이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장점을 가지는 엠플로우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매니폴드와 덴시티를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레이닝 기법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먼저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좀 각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이 어떤 것인지 먼저 간단하게 컨셉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이제 어떤 시험 분포 이제 Z,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정규 분포 같은 간단한 분포에 이제 가역적, 그러니까 인버터블한 연산 F를 해줘서 이제 여러 번 해주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복잡한 확률 분포를 이제 모델링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멀라이징 플로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스라고 이제 Z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굉장히 이거 인버터블 해야 되는데, 어, 수행되는 연산들의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버터블 하다는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이제 다음 이제 밑에 공식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폴드 러닝 플로우, 그러니까 M 플로우는 이제 간단하게 도식화하자면 이제 그림과 같이 되는데, 이제 좀 전에 플로우의 모든 연산에는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 도식에서 F, G, H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 연산이 각자 그것들이 이제 각자 연산들인데, 이들은 모두 각자의 역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수식들을 통해서 이제 플로우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식에서 이제 대문자는 스페이스,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문자는 베리어블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x는 이제 d 차원의 데이터이고, 이제 u와 v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인데, u는 매니폴드가 이제 학습이 되어서 매핑된 n 차원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이고요. v는 매니폴드 외의 방향을 나타내는 d-n 차원의 레이턴트 벡터입니다. 그리고 f는 이제 u와 v를 이용해서 이제 x를 만들어내는 함수고요. 어,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디코더, 아까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가 구조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이제 디코더 먼저 보겠습니다. 디코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u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 x로 변환을 하는 것이 이 u에서 이제 x로 변환을 하는 것인데, u에서 x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려면 이제 패딩 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x 연산을 이제 수행을 하면 됩니다. 수식 3번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g 함수는 f를 이제 여러 번 거치고 그 다음에 패딩을 한 것인데, 저 f를 반복한 것이 이제 그 플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패드는 이제 d-n개의 0을 채우는 제로 패딩 연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h 같은 경우는 n 차원의 이제 플로우로 어, 여기 이 u와 이제 또 다른 확률 분포 이제 tilde u를 따르는 그러니까 확률 분포 를 따르는 이제 tilde u와 이렇게 둘이를 매칭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x는 결국 이제 u에서 g 연산을 거친 이게 되고, 그다음에 u 같은 경우는 이제 h 연산을 거친 tilde u가 되는데, 어, 원래 이제 h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u에 대해서 u를 이렇게 바꾸고 이제 x를 이제 이 역함수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좀 더 쉬운 분포를 활용을 해서 density 또한
잘 학습을 하기 위해는 어, 또 다른 분포 이제 tilde u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u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식을 전개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tilde u에 대해서 이제 change of variable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수식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 이것이 이제 x의 이제 매니폴드 위에 x에 대한 이제 분포를 나타낸 건데 이 분포에다가 이제 로그를 씌워서 likelihood를 구하고 그 값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엠플로우의 수식이었는데 복잡한 수식들이 많았는데 이것과는 달리 이제 엠플로우의 샘플링 과정은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먼저 이제 미리 지정해둔 이제 tilde u를 좀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h 연산으로 u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 u를 이제 g 연산에 넣어서 이제 매니폴드 m을 따르는 x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 그림 3은 이제 엠플로의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미 x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3을 보면은 이제 g는 이제 저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부터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함수이고 이것은 결국 이제 디코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x를 u로 변환하는 이제 이것도 이제 각각 역함수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x를 u로 변환하는 인코더 현상, 그러니까 g의 역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g 역함수는 여기 아까 보실 수 있듯 이제 x의 f의 역함수를 하고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 연산을 함으로써 이제 u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x의 f의 역함수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을 함으로써 여기 이제 u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엠플로우에서 이제 사용하는 수식 프로젝션 연산은 여기 얘와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선이 이제 매니폴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원래 왔을 때 u와 v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상인데 이제 프로젝션 연산을 통해서 이제 u와 v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u만을 남기는 그런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차원을 좀 축소하게 되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g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g의 역함수를 나타내면 이제 수식 6번과 같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g하고 이제 g의 역함수를 이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오토 인코더와 같이 동작을 할 수 있게 되고 7번 수식과 같이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의 x에 대해서 엠플로우는 이러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프로젝션 후에 이 likelihood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미의 x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서 학습을 하면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을 하면서 추적하기 쉬운 이제 덴시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굉장히 좋은 학습 목표이긴 하지만 네, 매니폴드 자체가 이제 고정되어 있다면 이제 올바르게 학습이 되지만 고정되지 않았다면 별로 이제 학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왼쪽에 둘 다 이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이제 한꺼번에 학습하는 것보다 F를 먼저 학습시켜서 F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H를 학습시키는 이런 형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스가 가장 효과적인지를 이제 가우시안 분포로 생성한 이런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제 알파와 시그마를 수렴해가는 과정으로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 네 가지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이제 likelihood를 사용을 했을 때는 어, 이제 두 파라미터 모두가 이제 학습이 되지 않은 건데요. 이게 이 밝을수록 이제 likelihood가 이제 높은 건데 그러면은 여기가 어, 이제 가장 밝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 이양 끝단 부분에서 이제 더 밝은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그냥 라이브한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매니폴드도 학습하지 못하고 이제 덴시티도 학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그래프는 그냥 리컨스트럭션 에러만 가지고 이제 학습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알파가 2분의 파이인 곳은 이제 전부 라이클리후드가 높게 나오고 그 외에는 이제 점점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니폴드 자체는 이제 제대로 학습하였으나 이제 덴시티는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 아래 그래프는 두 로스를 결합을 해서 이제 동시에 학습한 건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2분의 파이일 때 좀 밝은 형상이 있고 하기는 한데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미니멈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각 알파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어, 그 라이클리후드 이스티메이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본 건데 이제 각 알파에 대해서 다 학습을 했다 보니까 좀 제대로 라이클리후드가 잘 측정된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플로우에서는 여기서 보셨을 때 여기에 알파를 이제 매니폴드로 그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덴시티로 보고 이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페이지로 나누게 되는데 좀 전에 이제 매니폴드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해서 했던 것과 이제 이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해서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니폴드가 먼저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학습이 잘 된다고 좀 전에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매니폴드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매니폴드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스퀘어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덴시티 페이지에는 이제 H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H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수식에서도 보실 수 있다. 이제 H는 이제 PU에만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페이지 동안에도 이제 매니폴드 자체는 이제 고정된 채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엠플로의 특징을 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엠플로우는 이제 엠플로우가 정확한 매니폴드로 이제 수렴하는 능력은 이제 오토 인코더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아키텍처 자체가 이제 가역적이어야 한다. 이런 거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함수 h를 통해서 이제 범용적인 density approximator가 구현이 되고 이를 이용해서 매니폴드 위에 어떤 덴시티도 표현할 수 있으면 보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인데요. 이거는 이제 2차원 공간의 서클에서 생성한 이제 만개 데이터로 이제 매니폴드와 이제 덴시티를 학습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것들은 얘는 매니폴드의 형상을 보이기는 한데 이제 덴시티 같은 경우는 아예 학습이 되지 못했고 얘는 약간의 덴시티가 있고 약간의 매니폴드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라이클리후드가 좀 밝은 것으로 봐서 이제 덴시티도 약간은 학습을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좀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FOM은 이제 미리 정의된 매니폴드를 가지고 이제 덴시티만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매니폴드 덴시티도 굉장히 정확한 형상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 한 이제 MND 같은 경우는 거의 트루스에 가깝게 이제 덴시티를 학습을 하였고 매니폴드도 굉장히 이제 극도로 이제 덴시티가 낮은 곳이 아니었으면 좀 완벽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A 같은 거는 이제 오토인코더처럼 이제 동시에 학습시켰다 이것인데 매니폴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데 덴시티가 좀 많이 어긋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겐의 이미지의 분포를 이제 학습을 해본 건데요. 이제 스타일겐으로 생성한 이미지의 분포를 이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의 분포
근데 원본 이미지 분포라기보다는 스타일겐의 분포를 이제 학습을 한 거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결과를 보면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스타일겐의 이제 이 그림들과 그다음에 엠플로의 그림들이 어느 정도 약간 축이 좀 바뀐 거나 아니면 부호가 바뀐 정도는 있지만 사람 얼굴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비교적 이제 고차원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매니폴드도 굉장히 근접하게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엠플로우는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랑 이제 오토 인코더랑 걔네 컨셉을 결합해서 새로운 타입의 생성 모델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엠플로우를 학습을 시킬 때 어떻게 학습시켜야 가장 효과적인지 학습 알고리즘을 같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스인데 소스는 이제 엠플로우가 이제 기존의 플로우 기반 모델들과 이제 트랜스폼 연산들이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엠플로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한 흐름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인코더와 디코더인데 아까 도식에서도 보셨고 이제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인코더에 어, 이것이 이제 F 리버스 F의 역함수인데 F의 역함수를 연산을 해서 이제 여기 U를 구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이 F의 역함수로 나온 이 포인트는 이제 U와 V가 합쳐진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션 연산을 했을 때 원래 U만 남게 되는데 V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어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반환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H는 이제 도출된 U를 여기서 이제 도출된 U를 이제 tilde U로 변환해서 학습하기 쉬운 분포로 이제 근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더 같은 경우는 이와 반대로 진행이 되고 H로부터 이제 U를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연산에 이제 인버스 그러니까 제로 패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F 연산을 통해서 이제 U를 X 스페이스로 변환해서 이제 리컨스트럭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F 그 역함수의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스퀴즈나 아니면 여기 좀 합쳐진 여러 가지 트랜스폼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플로우에서 특별하게 뭔가를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플로우 기반의 모델들의 소스를 이제 가져다 사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H 쪽인데 H 역함수의 기능인데 이제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이제 트랜스폼의 결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들도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플로우들의 소스를 똑같이 가져다 썼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트레이너 부분이고요. 트레이너는 저희가 리컨스트럭션 에러랑 이제 페이지를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너를 이제 두 개를 생성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MS 이루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 1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매니폴드 러닝을 하니까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덴시티 트레이닝 덴시티 페이지에서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